자, 다음을 보시면 28페이지에 28페이지에 그 45-1번하고 45-2번은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46-1번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보시면 되는데 47번은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같이 조합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타원의 방정식은 위에 있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점이 이 타원 위의 점이라면 A, B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25분의 A제곱 더하기 16분의 B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일정한 값을 갖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합이 일정한 상황이 되겠죠. 합이 일정한 상황. 근데 합이 일정한 상황에서 지금 누구의 최대값을 찾는 것이냐? 이거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자, 이거의 최대값. 그래서 A, B의 최대값을 찾는 것이고, 뭐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A와 B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A, B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A, B는 여기나 여기 있으면 X좌표, Y좌표가 양수, 음수일 때 두 개를 곱해주면 양수가 나오고요. 여기 있을 때는 음수, 양수, 음수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인 요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 값은 양수가 될 것이고 그 양수가 되는 걸 합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된단 말이죠. 자, 합이 일정한 상황에서 곱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은 2루트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러니까 25 곱하기 16분의 A제곱 B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거 밖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4, 5, 20, 10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A, B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A, B의 최대값은 얼마다? 1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의 특징이에요. 타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제곱의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곱의 최대값을 찾아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48-1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상황을 항상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타원 49분의 X제곱. 자, 49분의 X제곱. 더하기 24분의 Y제곱은 자, 1이다라고 하는 이 타원에서 초점 A, B와 타원 2의 점 P에 대해서 AP 곱하기 BP의 최대값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림을 그려주시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요게 7이고 요게 마이너스 7이고요. 얘가 루트 24니까 4, 6에 24, 2루트 6이 되겠죠. 마이너스 2루트 6이 되거든요. 자, 여기 초점 찾으셔야 되고요. 초점 F, 그 다음에 F 다시입니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자,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자, 이걸 A와 B라고 얘기를 했죠. A와 B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요 PA 길이 곱하기 PB의 길이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타원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자, 사실은 이제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 완전히 다르냐? 얘는 그냥 식을 활용하는 거고 얘는 정의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과 정의를 활용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A랑 PB를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4가 나와야 되죠? 장축의 길이니까. 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은. 결국 푸는 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푸는 거지만
얘는 식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고 얘는 정의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중간 과정 완전히 달라요. 근데 중간에 쓴 장치가 완전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고 이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접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의 최대값은 이거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를 곱한 거. PA 곱하기 PB를 곱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그러면 얘를 나눠주시고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49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PA랑 PB를 곱한 것은 4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최대값은 49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쓰긴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 과정이 달라. 저거랑 이거랑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니까 똑같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쟤는 그냥 단순한 식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정의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그 접근 자체가 완전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9-1번. 자, 49-1번 보시면 자, 초점을 F와 F-라고 했고요. 타원 위의 동점을 P라고 했을 때 자, PF, F-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정의를 사용해야 될까? 식을 사용해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서 49-1번을 풀어주시면 타원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49-1번. 자,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라 잘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PFF-거든요. 그러면 밑변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높이가 뭐냐? 어차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높이만 구하세요. 높이만. 그럼 높이가 뭐냐? 높이가 뭐냐? 여기를 A, B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B의 절대값이에요. 자, B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P가 이 위를 움직인다고 하면 B의 범위는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죠? Y좌표는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언제 가장 최대값을 갖겠어요? 여기 있을 때 가장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때 가장 최대가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거기 49-2번도 직사각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을 사용하거나 정의를 사용하는 건데 정의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초점을 지나가야 돼요. 초점을 지나가야 정의를 웬만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49-2번처럼 초점을 지나가지 않는 문제는 웬만하면 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식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앞에 있는 문제랑 같은 문제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접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타원과 접선의 위치 관계인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원을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라는 2차식으로 쓰기 때문에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타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접선, 이 선이 있어요, 이렇게. 자, 직선이 있고, 뭐 접할 때도 있고,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갈 때도 있겠죠.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갈 때 결국 만나는 점의 좌표, 교점의 좌표가 하나냐, 두 개냐, 존재하지 않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식은 1차식이에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1차식이죠. 간단해요. 얘랑 얘를 연립하죠. 자, 연립을 한 다음에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있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 근이 하나만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고,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연립을 했을 때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 만들어낸 식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실근이 두 개가 생기면 이런 그림이란 얘기고, 실근이 한 개가 생기면 접한다라는 얘기고,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니까 위치 관계를 실근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실근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0이다,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뭘 해라? 연립해서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실근의 개수를 찾을 거니까 판별식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판별식 쓰면 해결이 된다. 판별식 쓰면 해결이 된다고.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그 중에 요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이 상황이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있는 거고, 직선이 있는 거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타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걸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 연립을 할 거예요. 이거를 이쪽으로 넣어. 자, 이쪽 넣어가지고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써서 그 판별식이 뭐다? 0이다라는 식을 세워요. 알겠죠? 0이다라는 식을 세워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고 2차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선생님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안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을 세워. 그리고 나서 접해야 되니까 접하는 경우는 뭐다? 판별식 D가 0이다.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식을 세워요. 그래서 땡땡땡땡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식을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즉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판별식 D를 써야 하지만 귀찮잖아요, 매번 하기가.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미리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m이 되는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n이 나왔으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건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접선을 그으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플러스여야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할 때 얘가 이렇게 생기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뭐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외워서 기울기가 뭐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네. 집어넣어 주시고, 뭐 기억이 잘 안 나면 이거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못 쓰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를 못 풀면 뭐가 되겠어요?
점수가 안 나오겠죠? 점수가 안 나오면 놀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놀림? 야, 넌 단세포 동물이니? 이렇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못 외우면 안 된다. 단세포 동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못 외우면 어떻게? 아메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네, 아메바 이렇게 아메바 이렇게 외우시라고. 알겠지? 못 외우면 어떻게 된다고? 아메바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외우세요. 알겠죠? 네, 외워주시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x제곱 플러스 9y제곱은 36이다. 자, 오른쪽을 1로 만드는 게 표준형이거든요. 그래서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기울기가 2인, 자, 기울기 2인 접선을 구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9 m제곱 4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36에다 요거 더할 거니까 40 되겠죠. 40은 얼마? 2 루트 10.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자, 51-2번 못 풀 수도 못 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 요 방향과 60도 이루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요거 분의 요거가 기울기거든요. 요거 분의 요거. 근데 요거 분의 요거가 얼마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요거 분의 요거를 하면 기울기는 루트 3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오른쪽에 있는 51-2번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얘기예요?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60도가 되면 수세마를 딱 내리면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울기잖아요. 근데 2대 1대 루트 3의 관계가 있으니까 1대 루트 3, 1분의 루트 3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52-1번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52-1번) 살짝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죠.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요거 얘기할 때 이 꼴이거든요. 이 꼴. 자,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이 되지 않은 꼴이어야지만 얘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거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이 되지 않아야지만 공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으로 나누어 가지고 기본형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5분의 x-2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다음 플러스 4분의 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뭐에서부터 평행 이동이 돼서 온 거냐? 5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는 식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여기, 자, 원래 타원이 여기 있고요. 자, 얘를 이동을 한 거야. 자, 얘를 이동을 해요. 뭐 그냥 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긴 하지만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기울기가 3인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원래 타원에다가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그어가지고 얘를 이만큼씩 이동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울기가 3인 접선을 먼저 긋는 거야. 여기에다가요. 자, 여기에다 긋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 그으면 요 두 개의 방정식이 뭐가 나오느냐?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a제곱 m제곱 얼마예요? 45.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3x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얼마만큼씩 이동했어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y 더하기 4는 3의 x 마이너스 2에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7이라고 써주시면 y는 3x 자, 요거는 마이너스 6이고요. 플러스 7하면 플러스 1이고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3이에요. 요게 첫 번째고요. y는 3x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7을 하면 마이너스 13인데 여기다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자, 요 두 개의 둘 직선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자,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점 잡고 좋아요. 자, 여기 위에 한 점을 잡아요. 0, 마이너스 3을 잡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7은 0이니까 루트 제곱 해주시면 10이고요. 0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주시면 14 나오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루트 10분의 14가 나오기 때문에 자, 5분의 7 루트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야기고, 자, 접점의 좌표를 줄 때도 있어요. 접점의 좌표를 줄 때. 그 접점의 좌표를 줄 때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2차 곡선에서 다 똑같다. 그래서 접하는 점, 접점 x1, y1이 주어질 때는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들 지금 증명 안 해요. 그냥 받아들여서 쓰시면 돼요. x제곱 대신에 뭘 넣는다? x1, x를 넣는다. y제곱 대신에 뭘 넣는다? y1, y를 넣는다. x 대신에 2x 대신에 뭘 넣는다? x 더하기 x1을 넣는다. 2y 대신에는 뭘 넣는다? y 더하기 y1을 넣는다. 그죠? 요거. 자, 요렇게 네 가지만 아시면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기 53 항상 여기에는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얘는 항상 무조건 성립한다. 평행이동이 됐던 뭐가 됐던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53-1번을 한번 보고 밑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싸그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6이다. 이 위에 마이너스 루트 3,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위의 점이거든요. 이게 x1인 거고 이게 y1인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대신에 뭘 넣는다? x1, x. 그러면 4에 마이너스 루트 3x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대신에는 y1, y, 2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자, 53-2번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4-1번, 그 다음에 54-2번까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는 갑자기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도 봐봐.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x제곱 대신에 2x 넣는 거고 y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예요. 요거는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3x를 넣는 거고 y제곱 대신에는 2y를 넣는 거고. 참 쉽죠? 요 정도만 기하가 나오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은 게 문제지만. 자, 33페이지에 55-1번 하고요. 55-2번.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이냐, 접점을 구하는 문제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55-1번을 보시면 2,3에서 타원에 그은 접선이라고 했어요. 2,3에서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4다 라는 두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기울기를 놓고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나오지만 접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또 한 번 그 과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번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되죠. 이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두고 x1, y1이라고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위의 점이라고 이제 놓았다면 접점을 놓았다면 점을 놓았다면 기본적으로 넣으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4y1의 제곱은 4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식이 생겨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접선의 방정식을 이걸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자,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x제곱 대신에 뭘 넣는다? x1, x를 넣는다. x1, x를 넣고요.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대신에는 뭘 넣는다? y1, y를 넣는다. 그래서 4y1, y를 써주시고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서 쏜 접선이라고 했냐면 여기서 쏜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2,3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2, 3을 집어넣어. 그러면 2x1 더하기 12y1은 4가 나옵니다. 2로 약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이거하고 이거를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왜?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x1 대신에 2-6y1을 집어넣으시면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2-6y1의 제곱은 4y1의 제곱이랑 더해서 4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정리해 주시면 40y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y1,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4가 될 테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4로 약분을 해주세요. y1의 제곱 마이너스 8로 되겠네. 8, 5, 40에 8, 3, 24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y1으로 끄집어 내주시면 5y1에 5y1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y1의 값은 0이거나 5분의 3이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하고 5분의 3이 있는 거 찾아주시면 5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5번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접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거예요. 자, 하지만 뭐 기울기를 이용해서 푼다고 해도 안 풀리진 않거든요. 안 풀리진 않는데 복잡해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시험을 보고 있는 중에는 1, 2분 더 걸리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1, 2분 덜 걸리게 하는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55-2번은 접점식이 있을 수 있고 기울기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평행이동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A와 B를 구하려면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즉 접점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기울기식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55-2번을 기울기식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아니, 아까 타원식은 다른 거였잖아. 기울기가 m일 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이게 타원에서의 기울기 구할 때 쓰는 식이에요. 여기 p가 없잖아. 어떻게 할러? 정신 차리시고. 왜 이렇게 쉬운 거 같지? 나만 쉽냐? 어때요? 지금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에? 뭐야? 정현찬 지금 하는 거 어려워? 뭐야? 미스터 홍 어때? 에? 넌 맨날 어렵대. 씨. 자, 자 속도가 좀 빨라서 아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국 내용은 똑같아요. 포물선에서의 그 접선 이야기랑 타원에서의 접선 이야기랑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와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질 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고 접점이 주어질 때는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 2차 곡선으로 갈까요? 자, 사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 포물선 왜 배우는 거야? 쌍곡선 왜 배우는 거야? 타원 왜 배우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현실 생활에서 포물선을 많이 활용해요. 타원도 많이 활용해요.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 쌍곡선, 타원, 그 다음에 포물선의 어떤 기하학적인 성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디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안테나가 전부 다 포물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테나의 단면을 자르면, 이 안테나의 이 중심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건 항상 포물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왜 포물선을 이루게 되어 있냐면 안테나에 뭔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뭔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뭔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신호를 감지하는 안테나가 요거 딱 하나만 있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포물선에 이 반사된 이 신호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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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안테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신호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신호를 보냈지만 굉장히 이게 이 작은 신호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신호로 만들어주는 게 이 안테나의 역할인데, 그게 포물선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있고 실제로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의 그 헤드라이트 같은 거를 보면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처음 형태보다 더 많이 발전된 형태겠지만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빛을 딱 비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빛이 어떻게 가야 되죠? 이게 퍼지나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켰어. 그럼 어디를 비춰야 돼? 앞을 비춰야 되잖아요. 직선으로 비춰야 된단 말이죠. 그 직선으로 비춰야 되는데 이거를 양옆으로 이렇게 위아래 양옆으로 다 비치게 되면 빛도 흐려지고 굉장히 많은 빛을 필요로 해요. 내가 앞을 보려면.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그 모으는 역할을 바로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빛을 다는 거지. 그리고 뒷면에다가 포물면을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빛이 이렇게 나오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겠죠. 빛이 나오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겠죠. 빛이 나오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포물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놈에 앞으로 이렇게 빛이 직진하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식의 성질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쌍곡선도 타원도 마찬가지로, 아니 도대체 타원을 배우긴 했는데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타원은 나중에 이 접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소리를 막 내요. 소리를 막 내면 이렇게 튕기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튕긴 모든 직진하는 성질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 이 지점에서 무언가를 발생을 시킨 후에 이 지점에 도달하게 하는, 이 지점에만 도달을 시키게 하는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는 치과에 그 불 있죠? 치과의 불은 직진으로 오면 또 안 돼요. 왜? 직진으로 오면 내 얼굴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또 직진으로 들어오면 또 이게 면이 큰데 직진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만 또 들어오게 하면 또 면이 작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만큼 자른 이런 형태 모양의 그 반사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판을 가지고 있고 빛을 여기다 달아 놓으면 환자 입에 정확하게 빛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것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걸 타원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만든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왜? 지금 내가 타원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새끼 그냥 마적같이 생겨가지고. 자, 어쨌든 이런 타원의 원리를 또 활용하기도 하고요. 저 쌍곡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길이 있는 곳을 갈 때는 뭐 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길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럼 사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바다에 어디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저 쌍곡선이 해줄 수가 있어요. 쌍곡선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런 거 만들지 않겠죠. 근데 직접 만드는 사람도 있어. 예전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에 막 거울을 이만큼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끓이는 장치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햇빛으로 물을 끓이는 거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 끓여 먹고, 아니면 뭐 반대로 이렇게 가는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그 조명을 그냥 물을 이용해서 막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성질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찍을 거 아니잖아요. 다 서울에 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할 일은 별로 없을 거야.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거지 나중에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대학교 1학년 갔을 때는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뭐 진짜 쓰잘데기 없는 게임 뭐 관심 있고 막 했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 바뀌더라고요. 지금 아직도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막 맨날 유튜브 보면서 뭐 유튜브에 막 게임하는 거 보고 막 좋아하고 트위치 보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왜 그래? 찔려? 뭐 트위치 게임 방송 막 보고 막 갑자기 막 너무 잘하면 막 5,000원 후원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크면서 다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대학교 가기 전에 아니면 대학교 방학 때 꼭 해외로 나갔다 오세요. 여행 갔다 오세요. 돈이 없는데 버세요. 벌기 힘든데요? 꾸세요. 엄마한테 꾸세요.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그 꾸는 방법을 아빠한테 돈 꾸는 방법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슬쩍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아빠 주식해?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아빠의 반응이 있을 거야. 흠칫 놀라면 거기서 이제 딜을 치세요. 몰래 엄마 몰래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딜을 치세요. 아빠 나 여행 갔다 올 테니까 한 500만 원만 먼저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이렇게 딜을 치시면 아빠들은 엄마한테 걸리는 게 두렵기 때문에 반드시 빌려줄 거예요. 몰래 빌려줄 거고 그 엄마는 돈이 어디서 났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틈틈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해서 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엄마는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보내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막 용돈도 엄마가 아빠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엄마가 또 가라고 또 용돈을 줘요. 왜? 내가 뿌듯하게 모았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틈틈이 알바해서 모았다. 과외도 하고 했다. 이렇게 해서 모았다 그러면 엄마는 또 기특한 마음에 또 여행 가실 때 또 이렇게 또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사실 아빠한테는 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안 갚으셔도 돼요. 아빠잖아요. 아빠한테 돈 빌린 돈은 사실 잘 안 갚게 돼요. 자, 뭔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그 얘기하다가 그랬죠. 해외 나가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들 경험 안에서 사실 생겨요. 그러니까 경험을 넓히세요. 견문을 넓히고 다 넓히다 보면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거니까 꼭 어린 나이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나이에 꼭 가세요. 알겠죠? 자, 쌍곡선 정의 봅니다. 쌍곡선도 마찬가지로 두 초점이 존재합니다.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에 뭐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자, 타원하고 거의 똑같은데 타원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근데 쌍곡선은 뭐가 일정하냐면 차가 일정해요. 차가 일정해요.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일정한 값을 일반적으로 2a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타원이기 때문에 장축이 있고 단축이 있었지만 쌍곡선에서는 장축, 단축이 없고 주축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와 동일한 차이를 갖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두 개의 점이 있고요. 이거를 어디에다 세팅을 해놔야 되냐면 당연히 X축에다 세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일정한 점을 잡아요. 이렇게 일정한 점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뺀 놈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자, 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을 테니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거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것과 동일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리의 차이가 딱 요만큼. 그래서 요게 거리의 차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부터 시작하는 거죠. 또는 이 점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빼면 여기서 얘를 뺀 거기 때문에 얘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거,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게 정확하게 요 길이가 되는, 요 길이가 되는, 여기서 얘를 뺐더니 정확하게 요 길이가 되는 점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들을 그려봤더니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점을 그려봤더니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쌍곡선의 성질은 뭐냐?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 초점까지 거리하고 여기는 이 초점까지 거리. 그러니까 요 길이를 뭐 K라고 하고 얘를 K-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K에서 K-를 빼잖아? 그러면 항상 요 길이가 나와야 돼요. 그 길이를 우리는 EA, 주축의 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주축의 길이 A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 C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여기를 C,0으로 잡아요. F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F-라고 쓰고요. C-0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제 주축의 길이를 A로 설정을 했어요. EA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A,0이라고 잡아요. 그다음 요 점의 좌표는 -A,0이라고 잡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래서 요 놈을 Px, Y라고 잡은 다음에 이런 식을 세우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차이가 EA가 될 수 있게 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죠. 빼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차이기 때문에 누가 길지 모르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게 얼마가 되게? 2a가 되게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요걸 정리하면 또 어떤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은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지금도 졸린데 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요. 그죠? 얘 제곱하고 얘를 제곱합니다. 그 다음에 싹 넘겨요. 네, 싹 넘겨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제곱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 몇 번 제곱한다? 2번 제곱을 한다. 자, 2번 제곱을 한다. 그래 놓고 싹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게 되느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자, a 제곱에서 c 제곱에서 a 제곱을 뺀 것 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이거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1로 맞춰주셔야 돼요. 자, 1로 맞춰주셔야 되고, 요게 불편하거든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불편해요. 그걸 뭘로 바꿔주느냐? b제곱으로 바꿔주세요. 자, b제곱으로 바꿔주시고, b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c와 a가 있기 때문에 그 c와 a를 가지고 우리는 요걸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b제곱으로 바꿔주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는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뭐 저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쌍곡선이라고 하겠죠. 쌍곡선. 그래서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여기가 C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A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C를 중심으로 4분원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4분원을 그리신 다음에 A에서 딱 수직으로 올렸을 때 요 점을 찾아요. 그러면 수직이 되면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C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A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뭐가 되느냐? 요 길이가 루트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B라고 하자는 거죠. B. 그러니까 C를 이렇게 4분원을 올렸을 때 요 값을 B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A와 B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신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원래는 없어요. 가상의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는 꼭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왜냐하면 저기는 저 식에 B가 있기 때문에 저 B가 뭐냐?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 얘가 B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B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와 B와 C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을 써요. 자, 이렇게 이제 쓰신 다음에 자, 주축의 길이가 지금 2a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축의 길이가 2a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저 식을 보고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자, 보세요. 초점은 요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자, 요걸 생각해 보세요. 요거. 자, 요걸 생각해 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 c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